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브랜드로서의 경쟁자는 존재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부분을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경험했었다는 것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철저하게 경험에 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전에 이틀 전 테슬라 생활 계좌를 드디어 개설을 했습니다.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가는 전략은 그대로 가져가지만은 이렇게 좋은 자산을 현금 흐름이 나빠진다는 이유로 다른 주식의 자산을 찾아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테슬라에 집중하고자 조금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그런 테슬라 생활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 보유 수량을 조금 더 늘려나가고자 하는 목적으로 테슬라 생활 계좌를 오픈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틀 전에 37주를 새로운 테슬라 생활 계좌에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늘 평생 모아가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식 계좌에도 10주를 매수를 해서 총 47주를 이틀 전에 매수를 했고, 그래서 현재 보유 중인 총 수량은 2850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주식 보유 수량 현황과 생활 계좌를 통해서 얻게 된 교훈이라든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테슬라의 전기차 브랜드로서 그를 따라잡거나 대항할 수 있을 만한 브랜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여행을 갔었습니다. 500일 세계여행을 할 때, 좀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었는데요. 바로 독일의 스투트가르트에 포르쉐의 본사와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의 본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곳에 가면 포르쉐 박물관과 포르쉐, 그 다음 벤츠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크기가 특히 벤츠 박물관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합니다. 조그만 외곽에 위치해 있는데 총 5층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박물관으로 벤츠의 모든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곳이고, 포르쉐도 그보다 규모는 적지만은 엄청난 시설과 퀄리티를 자랑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연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그 박물관을 갔을까요? 제가 500일 세계여행을 하면서 자연사 박물관부터 해서 많은 박물관을 가보면은 그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그 정보, 가장 객관적인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미래 세대의 어린아이들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 보통 박물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현재와 미래의 이야기들도 함께 하는 곳이 보통 박물관입니다. 그러면 벤츠와 포르쉐라는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들은 현재와 미래의 모습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그곳에 가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르쉐 박물관을 갔었을 때 매우 놀라운 광경이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딱 박물관에 들어가자마자 이상하게 생긴 뭔가가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근데 그게 놀랍게도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1800년대였습니다. 1898년도 때 포르쉐가 처음으로 전기차 개발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포르쉐가 전략적으로 그 자동차 아주 초기에 정말 자동차 같은, 하지만 그게 전기차 개발 모델이었던 부분들을 맨 앞에 선두에 내세웠던 부분이 매우 좀 인상적이었긴 했습니다. 처음에 박물관을 갔었던 말이죠. 그래서 읽어보니까 그 나름의 연구들이라든지 전기로 가는, 구동을 하는 차를 만드는 노력들을 1800년대 벌써 하고 있었구나 하는 그 얘기, 정말 포르쉐가 대단하다는 그런 인상을 받고 박물관 투어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너무나 아쉽게도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박물관 안에 그 포르쉐 타이칸, 그리고 타이칸의 외건형 모델 2대가 덩그러니 전시되어 있는 것 이외에는 전기차에 대한, 그리고 미래의 포르쉐 전기차 전략에 대한 그 어떤 단서나 정보들을 박물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포르쉐가 미래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준비는 전혀 사실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부분들을 느꼈었고요. 그리고 벤츠 박물관은 비교가 안 됩니다. 포르쉐 박물관과는. 너무나 큰데 그곳에서 물론 별도의 미래차에 대한 공간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SLR이라는 옛날에 맥라렌과 함께 있었던 그 모델이 약간 전기차 형태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그래서 총
거기에 수천 대의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는 그 한 켠에 4대의, 2대의 전기차와 2대의 수소차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아, 역시, 벤츠 역시 미래의 전기차에 대한 어떤 준비는 그렇게 되어 있지는 못하구나. 물론, 그들이 그것을 매우 비밀리에 준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수십만 명의 고객들이 매년 찾아오는 그 박물관 같은 경우는 엄청난 홍보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데, 그곳에서 벤츠의 미래 전기차로의 모습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뜻은 준비를 하지 않고 있구나. 아니나 다를까 며칠 전에 벤츠에서 하이브리드 계열로는 가겠지만 2030년도까지는 전기차 개발에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지는 않겠다. 그래서 좀 미뤘죠. 전기차 개발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벤츠 본사에서 그런 어떤 결정을 내렸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벤츠뿐만이 아니고 다른 일반 레거시 업체들이 전기차 수요가 예전만 못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기존의 내연기관차의 판매 전략을 더 집중한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제가 외식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음식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려요.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음식을 파는 매장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내리고 고객의 수요가 좀 낮다고 이유를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그 매장을 사람들이 버글버글거리는데 갑자기 결정을 내려가지고 그 매장을 문을 닫는다든지 말도 안 되는 전략을 펼쳐가지고 사람들 못 오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점점 더 그 매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다른 레거시 브랜드들은 전기차 판매가 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이걸 되고 있지 않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요 문제를 거들먹거리면서 그들의 미래 준비를 할 수 없는 부분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테슬라가 너무 강력하게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애써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00일 세계 여행을 하면서 80개 도시를 돌면서 수천 개 가닥의 여러 길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부터 해서 여러 중국 브랜드, 일본 브랜드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플랫폼들을 개발을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발표가 났었나요? 애플에서 애플카 출시와 개발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어떤 그런 부서 배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500일 세계여행을 할 때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요. 애플카를 출시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왜냐? 제가 또 외식업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라면 가게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신메뉴를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보고라면을 출시를 누가 해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자꾸 보고라면을 해야 된다. 보고에는 독이 들어있습니다. 독을 빼야 되는데 독을 빼서 라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리스크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고 다른 그 외에 훨씬 안전한 신메뉴를 출시를 해가지고 매장의 매출을 계속 올릴 수가 있는데 물론 뭐 보고라면 시장도 있겠지만은 내가 굳이 그 보고 독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신상품을 출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애플이 지금 팀쿡 경영체제로 되게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현재 경영을 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는 상황에서 그 보고라면을 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어제 애플카 출시를 실제로는 거의 포기하다 싶은 전략을 내렸던 부분들은 저는 애플의 주주로서 매우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바둑을 뒀습니다. 거의 7,000판이 넘는 바둑을 두면서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경기를 보면서 그 첫 판을 이세돌 구단이 지는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저 유년 시대의 모든 부분은 바둑의 삶하고도 떼려야 떼낼 수가 없는데 그걸 알파고한테 졌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알파고의 그 시스템, 그 AI 시스템은
10 곱하기 19, 가로 19줄, 세로 19줄에 총 361개의 도를 착점할 수 있는 곳이 이미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팅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수백만 개, 수억 개의 바둑 기보라고 하죠. 바둑을 두는 전략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집어넣어서 연산을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수가 착점이 됐었을 때 어떤 수를 착점을 했었을 때 베스트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10 곱하기 19의 그 바둑판에다가 누가 젤을 뿌립니다. 누가 잉크를 뿌려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착점하는 점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은 알파고가 작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은 통제하기가 힘든 변수들인데, 지금 현재 다른 브랜드들이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이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무수하게 발생하는, 아까 제가 알파고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음식물들이 바둑판에 들어가면서 착점해야 되는 곳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그리고 10 곱하기 19지 않습니까? 그게 판이 갑자기 늘어나게 됩니다. 판이 갑자기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그런, 정말 현실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알파고가 절대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 힘들었을 겁니다. 아마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는 것은 가상세계가 아닙니다. 가상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상적인 어떤 정형화된 툴을 가지고 프로그래밍화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안전과 직결되는 생명공학에 가까운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인간이 실질적으로 비전을 가지고 온갖 삼라만상, 모든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그 내공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현실세계 AI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와 그냥 단순하게 자신들이 임의로 정해놓고 세팅을 해놓은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율주행 서비스를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서비스를 택할 고객들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을 거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지금 FSD 12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저는 무조건 95% 이상이 될 것이라고 나름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플랫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들 여러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매우 그 매출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애플카 역시도 이거 애플가 출시했다가 잘못되면은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생명과 지장이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물론 폭발가 되면은 사람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매우 미미한 건데, 자율주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애플카라고 자신들이 상상을 했었을 때는 이게 감히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던 그런 어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로의 전환은 이미 500일 세경을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관성의 법칙상 도저히 역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전기차 브랜드들이 더 이상 전기차에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은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점점점 시장 장악력과 점유율을 높여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고, 거기에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자율주행 플랫폼 역시 테슬라가 완전하게 장악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어떤 혜성같이 어떤 브랜드가 등장을 해서 이것을 다 꺾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영상 서두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절대로 테슬라의 경쟁 브랜드를 나타나기 힘들다는 부분으로 조금 강조해서 조금 자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엄연한 팩트 중심으로, 그리고 500의 세계행의 경험을 중심으로 드렸던 제 나름의 생각이라는 부분들, 투자를 하실 때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주에도 계속 모아갈 겁니다. 테슬라 생활 계좌부터 해서 평생 모아가려고 하는 주식을 잘 배분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에 맞게 투자를 계속 이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앞으로 계속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